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의 2025년도 1월달 월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은 이제 1월달 월급에 대해서 설명을 두 차례 했는데, 이제 요양원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달라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양원 월급 계산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은 근무 형태가 워낙 다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요양보호사분은 이제 주간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야간 전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일명 주주 야야 비비로 일하시거나 또는 퐁당당으로 일하시거나, 그러니까 워낙 근로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월급 계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양원 원장님들 중에서도 이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양보호사들 월급 계산하는 뭐 엑셀 파일 같은 것이 없느냐. 예, 그러면 뭐 제가 어떻게든 뭐 구입을 해보고 싶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월급 계산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제 요양보호사를 한테 설명드리기가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이제 쭉 그 이 계산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그 퐁당당으로 근무를 하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시는데 똑같이 퐁당당해요. 근데 그 월급 명세를 보면 금액이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양원들이 요즘은 이제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포괄 임금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똑같이 주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엄밀하게 계산을 했을 때는 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휴일 공휴일이 껴있는 달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일요일 같은 이런 거죠. 뭐 신정이 껴있고, 또 이런 달 같은 경우 이제 워낙에 이런 그 공휴일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퐁당당으로 근무를 이제 똑같이 하더라도 어떤 날 근무를 했느냐, 예를 들면 평일날 이제 평상시에 일을 했느냐, 아니면 이런 이제 이 빨간 날 공휴일에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 수당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요양보호사분들도 많이 헷갈려 하시고, 왠지 내가 일한 만큼 제대로 못 받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근데 워낙에 좀 다뤄야 될 게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요. 그 주간 근무자, 그러니까 주간 전담 근무자, 그리고 야간 전담 근무자를 한데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주 야야 비비, 예, 그런 또 주주 야야 비비다 보니까 케이스가 6개가 나옵니다. 다 또 달라요. 예, 또 이제 퐁당당도 그 일하는 그 패턴이 또 3개로 또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월급 액수가.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서, 일단은 이제 이 시간에는 그 주간 전담과 야간 전담의 경우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주간 근무자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예,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금요일까지 월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한 주에 5일 동안 근무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침 9시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나는 형태이고, 이제 근무 시간은 8시간이고 휴게 시간, 그러니까 점심 시간이 보통 1시간. 이게 가장 일반적인 형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간 전담으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이제 하루 8시간, 휴게 시간 1시간. 그러면 하루 동안의 임금이 얼마냐? 아주 간단하죠. 8시간 일을 했으니까 8시간 곱하기 2025년 최저시급을 곱하면 됩니다. 얼마입니까? 예, 올해 최저시급이 103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좀 작지만 여기 보시면 1030원을 곱하면 됩니다. 8시간 곱하기 1030원. 그러면 8240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예. 자, 그런데 이제 평상시에는 이러는데 그 공휴일이 낀 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니까 빨간 날. 그러니까 일을 빼고요.
그 요양원에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들은요, 일요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 주휴일 개념이 일요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번인 날 있죠, 비번. 비번인 날이 그냥, 예, 주휴일 또는 연차 휴가 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간 근로가 있느냐, 연장 근로가 있느냐, 휴일 근로가 있느냐, 이것만 따지시면 돼요. 그런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는데 야간 근로가 당연히 없죠. 여기서 말하는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죠. 또 연장 근로 할 게 없죠. 예, 깔끔하게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하고 끝내니까 연장 근로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휴일 근로가 낀 날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올해 1월달, 지금 1월달이죠. 1월달은 휴일 근로가 벌써 5번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휴일인 날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그게 12만 360원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 임금의 1.5배로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30원이죠. 만 30원에 1.5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8시간 일했으니까 또 8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12만 36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 같으면 그냥 8만 240원 이게 일당이에요. 그러나 공휴일날 일하게 되면 그 추가 수당이 붙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달력을 보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날 빨간 날이죠. 이날은 수요일이니까 당연히 근무했겠죠. 8시간. 그러면 일당이 8만 240원입니다. 그러나 이날은 공휴일입니다. 공휴일. 그래서 추가 수당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게 또 추가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2일날은 공휴일 수당이 없죠. 그냥 오로지 8만 240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예. 별다른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 별다른 특이사항 없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은 일 안 하죠. 그 다음 주도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 주가 문제입니다. 마지막 주 1월 27일, 28, 29, 30 이날은 빨간 날이잖아요. 공휴일 날. 근데 이날 일 안 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주간 근무자가 이날은 피해서 그냥 집에서 쉬고 31일부터 출근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 일을 했다라고 본다면 그 27일도 12만 360원, 28일도 10만 3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하죠. 예. 물론 이제 요양원 입장에서 이게 부담스러워서 주간 근무자를 이틀은 그냥 집에서 쉬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추가 수당은 안 붙겠죠. 이만큼은. 근데 이제 일단은 계산이 복잡하니까 이날도 평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월, 화, 수, 목 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을 했다 치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근로시간이 184시간이 됩니다. 보통은 176시간이거든요. 주간 근무자는. 근데 왜 184시간 이렇게 시간이 늘었느냐? 바로 1월달은 31일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31일까지 있다 보니까 8시간이 더 추가돼요. 그래서 176시간이 아니라 184시간이 됩니다. 그만큼 하루 더 일을 더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 임금도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금을 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을 뺐을 때는 동상근로임금은 184만 5,520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주휴수당. 예. 주휴수당은 뭡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 예? 일요일날 일 안 했어도 일 안 했잖아. 일 안 했어도 하루치 임금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예. 이거 모르신 분 안 계시죠? 설마니 원장님들 이거 모르신 분 안 계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주휴수당은 다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얼마냐면 34만 8,643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하면 얼마냐? 219만 4,163원이에요. 평상시 같으면 그냥 월급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월달은 특이사항이 있죠. 바로 휴일 근로가 많습니다. 휴일 근로. 보십시오. 1월 1일, 1월 2일, 그 다음에 1월 27, 28, 29, 30 휴일 근로 추가 수당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게 이만큼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얼마냐? 279만 5,963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전담으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들 같으면 급여 명세표를 보실 때 반드시 휴일 근로 추가 수당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어떤 요양보호사는 이날 다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일한 날만 해당이 되겠죠? 일한 날만. 그러니까 이것을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야간 전담을 보겠습니다. 야간 전담. 자, 야간 전담. 자, 야간 전담인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이걸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야간 전담인 경우에 꼭 이런 건 아닌데 대체로 이렇더라고요. 근무 시간이 뭐냐면 저녁 9시에 출근하셔가지고 다음날 아침 9시에 퇴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양원에 몇 시간 있습니까? 12시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간 전담인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즉 9시간을 요양원에서 지내게 되는데 야간 전담인 경우에는 요양원에서 12시간 그러니까 주간 전담보다 3시간을 더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야간 전담인 경우에는 야간 시간 동안에 약간의 쪽잠을 자도록 허용이 됩니다. 뭐 실제로 잘 수도 있고 못 잘 수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만 휴게 시간이 끼어 있기 때문에 이제 12시간을 칩니다. 자, 그럼 이제 통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느냐? 통상 근로시간 보겠습니다. 저녁 9시부터 밤 12시 사이, 24시죠? 이 사이에 인정되는 근무시간은 1시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1시간, 그리고 야간 근로가 1시간 있습니다. 자, 왜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법정 야간 근로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10시부터 06시까지. 그러니까 법정 야간 근로시간은 이렇게만 되겠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22시라고 해야겠죠. 22시. 22시부터 06시까지. 이거 자꾸 이제 엑셀에다 보니까 수식이 자꾸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시간이 바로 그 야간 근로 시간입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십시오. 껴 있잖아요. 21시부터 24시에는 바로 이 시간이 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에 야간 근로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입장에서는 야간 근로로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00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로시간 모고 있습니다. 통상 근무시간은 3시간이고요. 휴게시간 3시간, 야간 근로시간 3시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밤 12시부터 아침 9시까지 중에서 야간 근로시간은 06시까지예요. 06시까지. 그러면 06시부터 09시까지 3시간은 그냥 일반 근로시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 6시부터 아침 9시까지 그는 그냥 그 일반 통상 근무 시간이 되는 것이고 야간 근로 시간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바로 이제 00시부터 대략 03시까지 그렇게 야간 근로로 인정이 되고 휴게 시간은 03시부터 06시까지 보통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전담인 경우에 근로시간이 8시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상 근로시간이 4시간, 그리고 야간 근로시간이 4시간. 이 2시간, 4시간, 4시간. 그러면 8시간이잖아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야간 전담인 경우에도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8시간이에요. 그리고 주간 전담인 요양보호사도 인정되는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이 똑같아요. 주간 전담인 경우나 야간 전담인 경우나 통상임금은 8시간로 계산해서 82,24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보면 누가 야간 전담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누가 봐도 불리한 구조인데 주간 전담을 하고 싶지? 근데 이제 야간 전담인 경우에 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예, 야간 근로 추가 수당. 그래서 여러분들 급여 명세 보면은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이 명시가 되어 있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이에요.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야간 전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평상시 같으면 이제 이렇게만 되다가 빨간 날, 공휴일 날 일하게 되면 당연히 휴일 근로 추가 수당이 붙죠. 이렇게 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밑에 보겠습니다. 1월 달 걸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이날은 이제 빨간 날이란 말이에요. 신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근무를 시작해요. 통상 근로는 4시간은 인정되고 야간 근로는 4시간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8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근로 임금은 8시간 단순 계산해서 82,240원이에요. 다만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이 더 붙습니다.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이. 그래서 20,060원이 더 붙습니다. 근데 이제 1월 1일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휴일 근로 추가 수당이 더 붙죠. 휴일 근로 추가 수당이. 그래서 123,360원이 붙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날은 특별할 게 없어요. 다른 날은 그냥 똑같습니다. 근데 야간 전담 요양보호사가 월화수목금 이렇게 일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화수목금토 이렇게 일할 수도 있고요. 수목금토일 이렇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5일만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요양원에 따라서는 6일 근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단순화시켜서 한 주에 5일만 일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에 5일.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은 쉬죠. 일요일도 쉬고.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만 일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날은 이제 휴일 근로가 없어요. 없다가 없죠. 없다가 이제 언제 생깁니까? 바로 27일, 28, 29, 30 이때 이제 휴일 근로 수당이 추가적으로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월, 화, 수, 목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야간 전담 요양보호사가 이 구정을 피해서 일을 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4일 다 근무를 못 하더라도 이틀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편의상 여기서는 그냥 다 근무했다 치고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전체 근로시간은 18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간 전담 근로자와 똑같습니다. 통상임금. 이것도 주간 근무자 똑같아요. 다만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이 더 붙었다는 것입니다. 주간 전담과 차이가 있다면 바로 이 금액이죠. 이 금액이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휴수당 당연히 계산해야죠.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월급이 얼마냐? 265만 5,543원이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 그러니까 휴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달 같으면 평상시 이 정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휴일이 꼈다. 그러면 휴일 근로 추가 수당이 지금 이렇게 이게 다 이랬다고 쳤을 때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300이 넘습니다. 300이. 야간 전담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으면 1월 달에 공휴일, 빨간 날 다 일하셨다고 쳤을 때는 3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거는 아주 제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니까 이거 갖고 딴지 거스나면 없을 겁니다. 이제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빨간 날 다 일을 했을 때 이만큼을 받는다는 것이고, 아마도 요양원 측에서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다 일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이틀만 시킨다든지 하루만 시킨다든지 해서 다른 요양보호사하고 근무표를 조정을 할 가능성이 높긴 해요. 그렇지만 그냥 만약에 그게 어려워서 그냥 다 일을 시켰다 했다 그러면, 예, 보십시오. 1월 1일도 일했고 27, 28, 29, 30 또 일했다 했을 때는 휴일 추가 근로수당이 60만 원이 넘어버립니다. 그리고 야간 전담인 경우에는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한 달 184시간 정도가 보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양원에서 이 야간 근로 추가 수당을 적게 주고 싶어도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야간 근로로 이렇게 책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만약에 야간 근로를 안 하고 그냥 일반 근무 또는 휴게 시간을 많이 잡아버린다. 그러면요, 한 달 채워야 될 기본 시간이 모자라요. 예, 이만큼 안 나와요. 그러면 공단에서 돈이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전담만 하시는 경우에, 예, 임금이 상당히 센 편이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야간 전담으로 일을 한다고 보세요. 월화수목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예? 중간에 낮 시간에 잠깐 가가지고 잠을 잔다? 잠을 푹 잘 수 있을까요? 고작 한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나와야 됩니까? 예? 12시간 있다가 다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피로가 누적돼가지고 몸이 망가집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야간 전담은 이제 금액이 이 정도 되지만 아무튼 좋은 거래 조건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단은 이제 주간 전담과 야간 전담을 살펴봤고, 이어서 주주 야야 비비 근무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